그 지장간 안에 가불이 있죠. 줄기에서 가지로 가는 거예요. 병화가 있어야지 줄기에서 가지로 이어집니다. 병화가 없으면 따로따로예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저기를 떠날까요? 저기서 계속 남아서 성장을 할까? 이런 거 물어보죠, 사람들이. 병화가 없었으면 따로따로니까 떠나야죠. 병화가 있었으면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장간의 병화를 살펴봅시다. 인중의 병화는 잘 아셔야 될 게 간목은 개수가 있어야지 뿌리가 튼튼하죠. 갑이 갑을 본 거는 뭐예요? 줄기예요, 줄기. 개수가 있어요. 뿌리가 아래에 있고 갑이 있어요. 줄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줄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한 역할이 인중병화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인중무토부터. 땅속이죠. 땅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인중무토가 땅속에서부터 땅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병화가, 인중무병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때 병화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뿌리 따로 얘도 줄기 따로가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하는데 그렇게 행동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뿌리 따로 줄기 따로니까. 엄마가 학교 가야지 말하면 뿌리 따로 줄기 따르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승질내면서 가겠어요?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애운으로 하시게 되면 인중병화니까 내 마음을 말한 거잖아요. 만약에 사가 됐으면은 사중병화는 상대하고 교류하는 병화지만 인중병화는 뿌리에서 줄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상대한테 얘기한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중병화가 개수가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병화가 있으니까 갑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병화가 없으면 저 역할을 못하면 내 마음속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럼 상대가 오해해서 들을 수 있죠. 그럼 싸울 때 뭐라고 싸우겠어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싸울 수 있잖아요. 어. 이런 현상을 연애로 하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시면 돼요. 사중병화에서는 서로의 교류예요. 인중병화는 아까 개수, 뿌리가 뭐예요? 내 안에 뿌리가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대한테 말을 전달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럼 상대가 오해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럼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진심을 잘 전달하지 못할 확률이 많겠죠. 음. 여기 인중 병화가 그 역할을 하니까, 인월의 병화는 무조건 수생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기준 나누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것들을 알아나가시는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임상반은 기초에 충실한 임상반이에요. 인중병화는 수생목하는 역할이다. 뿌리에서 줄기를 이어주게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사용할 쓸 줄 알죠. 나의 감성을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거잖아요. 연애운, 관계운 얼마든지 이걸로 보셔도 돼요. 따로 공부 사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 그럼 이제 사중병화는 목생화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번식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을목이라는 가지에서 이때 저 병화는 꽃입니다. 꽃이 열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 을병은 아까 수생목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활용했죠. 이제 을병에서는 외부,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을목이 병화, 검증을 거치는 게 사중 병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중병화는 절대평가, 내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중병화는 외부적인 상대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애운은요. 그럼 사중병화는 뭐 하려고 그래요? 외부하고 비교를 하니까 상대성 비교를 하겠죠. 너 왜 쟤한테 잘해줘? 나한테 왜 그만큼 안 해줘? 어. 그게 길로 작용하면 상대보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연애운을 물어봤어요. 지금 사람이 좋아요? 후 사람이 좋아요? 물어볼 때 있잖아요. 4년에 특히 이제
외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일진 되게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사날이에요. 어, 그러면 외부에 얘가 더 경쟁력이니 직업이 얘가 더 좋니 얘가 더 이쁘니 이걸 보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4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서 검증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누가 어떠냐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비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오중병화는 결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중경금에 이미 결실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꽃이 피고서 막 맺은 결실이에요. 그 결실이 외부에서 인정받는 거는 오중병화에 의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도 그 결실을 가지고 나가도 사람들이 같이 있어 인정해 주는 게 오중병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중병화하고 비교했을 때 개화이고 오중병화는 결실이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사중경금의 가격과 오중경금의 가격은 다르겠죠. 남들이 인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되면 오중병화는 이제 내가 가진 가치나 물건,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를 설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 교류라고 하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고 교류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외부로 나간 병화예요. 연애운으로 따져봅시다. 오중 병화 같이 있고 열매 맺을 거를 알아보는 눈이 있죠. 그럼 뭘 보겠어요? 얘가 나중에 나랑 살았을 때 애는 잘 낳을 것인가, 돈은 잘 벌어올 것인가 따지겠죠. 가장 까다롭죠. 어떻게 보면. 오중 병화 있는 분이 결혼을 못했다. 왜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병화가 경금을 봤으니까 재수가 있어야지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내가 결혼하려고 만났어. 개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애를 잘 놔주는 부모가 되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없으면 일단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애 낳은 거, 생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중병화 연애해 봅시다. 개수가 있어요. 뭐 하려고? 결혼해서 같이 교류하려고. 개수가 없으면 뭘 연애한 거예요? 몸을 연애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 이게 이제 지장간의 의미예요. 무토가 첫 번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임수예요. 어, 그래서 세상 이치에 맞게 항상 자기 변화를 하는 게 무임의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이라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맞춘다. 근데 그 안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외부 환경에 맞춰서 자기 변화를 하는 이런 무임이 추나절에는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수화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무임하고 무게하고는 달라요. 그렇지만 개수화된 의미가 들어가 있다.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화 하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추동은 뭐였어요? 내보냈죠. 그래서 신금화되었다. 외부 상황에 맞추는 거죠. 외부 상황에 맞춰서 신금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추동절의 모임의 역할입니다. 외부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경쟁력도 있고 검증도 거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보내다, 공부하다, 활용하다. 추동절은 그러니까 무의미 신금을 내보낼 때 활용성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가 개수를 봤을 때 무토는 외부 환경이고 개수는 뭐예요? 나의 지식이나 창의력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나의 지식과 창의력을 세상에 맞게 내보내는 거예요. 무임은 무게에 비해서 받아들이죠. 무게는 뭐예요? 내보내려고 하는데 뭐를? 나의 창의력, 지식력, 아이디어를 내보내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무임은 뭐예요? 외부의 것을 가져와서 모방해서 진화를 만들죠. 무게는 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내보내기 위한 학습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예로 목사님이 무임이세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겠죠. 무기이시면.
거기에 자기 창의력 아이디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상상력을 자극해 줄 수 있죠.